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석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이렇게 뜻깊게 그리고 또 가족분들과 재밌게 보내셔야 될 이 명절에 안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돼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상당히 죄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가피성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 문제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언론 보도가 너무나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압도적입니다. 그 기사량이. 그러면 뭔 말입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다룬다는 건 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말 비판적, 부정적 여론이 고조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런 기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또는 그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 또는 인지를 하더라도 그 심각성을 우리와는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이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는 이 김건희 여사를 모해하는 것이다. 모략하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음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때부터 이미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게 더 많이 확산된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고 나서 정계 입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부터 또 알고 있었고 이게 대선 후보 선출이 되고 나서 이게 더 우리 국민들한테 확산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2021년 11월 26일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로서의 내조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일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대국민 약속이고 대국민 사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겼다. 그 말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는 건 뭡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국민한테 한 그 사과를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논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사례에 있는 사람이 이 쩐주로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 결과를 놓고 김건희 여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기소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일단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김건희 여사가 이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마포대교에 갔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치안센터 소방구조본부 이런 데를 방문해서 격려, 치아, 강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언론 보도, 언론 취재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 이 대통령실의 행태에 대한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그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에 따른 김건희 여사의 언행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9월 10일 그 당일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왜 안 올렸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기사를 쓰느라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몽사몽간에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표현이 상당히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나서 아예 영상을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내용의 요지는 뭐였냐? 김건희 여사는 상당히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그 행보가 부적절하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 이런 공적 인력들한테 이런저런 당부를 할, 지시를 할, 그런 현장 시찰을 할 그런 자격과 권한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더더욱 상대적으로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여론의 그런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보는 정말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지입니다. 요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비판적 여론 최근에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어떻습니까?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부창부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이 웨이, 내 갈 길 간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복,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또 않았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대변인이 자기 명의로 이거 서면 브리핑으로 내놓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저런 행보를 했다, 밝혀놓습니다. 또 뭐 강조했네, 당부했네, 그 다음에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대통령 부인이 자기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부인이 물론 누구나 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포대교에 가서 뭡니까? 소방 당국자들 앞에 놓고, 이거 난간을 높였다고 했지만 조치가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게 뭐나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 그런 어떤 구조 체계 또는 이 자살 예방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할 만한 공적인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적인 자격과 능력이 없는 건 또 그렇다 치고, 이 민심을 봤을 때, 이 여론을 봤을 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반대, 비판, 분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대외 행보를 할 만한, 또 이 대외 행보를 대통령실이 공개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 능력, 이런 현실 인식 능력에 대해서 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 부인이 이런 현장 시찰을 한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대통령 부인이 여러분들 다른 대통령 부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김건희 여사는 2021년 12월 26일에 우리 국민한테 약속을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포대교에 가서 난간 높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당부하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선제적 대응을 또 당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내란 뭔 말입니까? 아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내냐 뭐냐? 여러분들, 혼이 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입니다. 혼이 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라는 건 뭔 말입니까? 민법상으로 그냥 이 남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마포대교 가고, 그 다음에 소방구조본부 가고, 그 다음에 치안센터 가서 당부하고 격려하고 치아하고, 그 다음에 개선 이거 지시하고, 이게 혼이 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 점은 김건희 여사가 애초에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도 또 가장 급박했던 시점에, 대선 시점에서 했던 말과 행동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금 일회성으로 잠깐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은 그 분노 여론이 최고조에 달했는데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 지지율 하락, 이것도 표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니까 마치 평시인 것 같은데 정말 이건 비상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국갤럽 지지율 조사상으로 20%에 불과하다는 건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기록했던 지지율도 이것보다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비상 상황인데, 그 비상 상황에 다다르게 하는데 정말 일조를 냈다, 어떻게 보면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꼽히는 게 바로 김건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식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의 행보를 더 가속할 것이다. 그야말로 대외 행보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빈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위기의 본질, 이 위기의 원인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지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반론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 집에만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런 대외 행보 자제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전당대회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그렇게나 옹호했던 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숙해야 된다. 지금 나설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은 나중엔 나서도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김건희 여사는 대외 행보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대외 행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대통령과의 동반, 행사 이런 거 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해야 되지만 김건희 여사가 독자적으로 대외 행보를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럼 다른 대통령 부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김건희한테만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를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바로 김정숙입니다. 김정숙 좋은 말로 표현해서 많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김정숙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김정숙이가 정말 뭐랄까 대통령 부인으로서 적합한, 대통령 부인으로서 적절한 언행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김정숙이가 문재인 정권에 단 1%라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습니까? 그래서 김정숙이 때문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얼떨결에 대통령이나 호칭을 붙여버렸는데 문재인이가 뭐 단 1%라도 뭐 정치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김정숙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정숙이하고 김건희라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놓고 그래도 김정숙이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김정숙과 김건희를 동급에 놓고 동격으로 생각하고 둘 다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정숙은 문재인 지지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김정숙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차이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2022년 3월 달에 찍었던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란 말 자체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 지형을 봤을 때 오히려 민심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김정숙보다도 더 지금 현재 위험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근데 그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숙이라는 그 특이 사례를 빼고 정말 마치 김정숙이도 지가 무슨 대통령인 것처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018년인가 2019년인가 문재인이가 라오스에 갔습니다. 라오스에 가서 이제 귀국길에 오를 때 김정숙이가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꼽힌 자 아닙니까? 문재인이 앞서서 걸으면서 그 사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 분홍색 옷을 입고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나서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숙이가 어디 가서 말춤을 췄습니다. 그거 보고 어떤 기분 들었습니까? 김정숙이가 또 뭡니까? 2017년 7월인가 독일에 갔을 때 저기 뭡니까? 친북 작곡가 윤희상 무덤에 가서 동백나무를 심고 그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그 표지석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장면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란 사람이 명시적으로 김정숙처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독자적인 대외 행보 자체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이 다분하며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자체가 애초에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런 독자적인 대외 행보는 안 된다. 그게 바로 국민적 여론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국민적 여론에 그걸 갖다가 수용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힘들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게 바로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의 배우자, 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현재 김정숙이랑 TV사를 뺀다 하겠습니다. 그럼 맨날 댓글로 김정숙이나 얘기해라. 김정숙이나 얘기해라. 저 김정숙 얘기 언제 안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왜냐? 제 기사가 그렇게 파급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르시겠지만
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정숙의 말과 글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걸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체 대통령 부인이 뭔데 이 공적 기관인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정숙의 말과 글이라는 코너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때 당시엔 명부인의 생각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 저 거기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는 칼럼도 쓰고 기사도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가 없어졌습니다. 그 코너가 이름이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저는 그거 나름대로 제가 기여를 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평을 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숙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해야 됐습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10배, 100배 했습니다. 그 강도도 엄청 셌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정숙이라는 특이 사례를 빼고 전직 대통령 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대통령 부인 했을 때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유경수 여사가 떠오를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길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유경수 여사가 보여줬던 그런 대통령 부인상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이후에 딱 이렇게 정립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 하면 유경수 이렇게 떠오르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유경수 여사 대외 행보 많이 했습니다만 유경수 여사의 대외 행보가 어떤 식으로 보도되고 어떤 식으로 선전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옛날 기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표본을 그냥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2년 4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YWCA 50돌, 유경수 여사 등 참석. 이렇습니다. 20일 하오에 거행된 대한 YWCA 연합회 창립 50돌 기념식에 박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를 비롯해서 어쩌고저쩌고 참석했다. 유경수 여사는 기념사에서 조국 근대화와 통일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앞에 놓고 있는 현재는 어느 때보다 여성 지도자의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고, 더구나 1972년은 소위 말하는 유신시대입니다. 유신시대. 유신 정권이었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한 보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짤막하고, 이렇게 간단하고, 이 유경수 여사에 대한 이 선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이 정도로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유경수 여사가 이런 보도된 내용 말고 공개되지 않은 내용 말고 정말 각종 미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발굴할 게 너무나도 많을 텐데 저도 과거에 하나 발굴한 게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이 낙도 학생회 전기불도 안 들어와서 학교도 없어서 2시간, 3시간 동안 배 타고 나가서 학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학생들의 고충을 전해 듣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건의한다고 했지만 학교 건립을 건의한다고 했지만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의 흉탄에 의해서 운명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유경수 여사의 그런 뜻을 전해받고서 거기에 학교가 만들어졌다. 학교가 만들어진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학교를 지어준 게 아니라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시멘트 새마을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여기에다가 그 시멘트를 많이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그 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도로를 닦았다. 이겁니다. 이 사례를 제가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모르는 이런 미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대통령 부인들은 어떻느냐? 긍정, 부정 평가가 많이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대통령 부인들도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이렇게까지 선전하고 이렇게까지 무슨 대통령이나 된다는 듯이 이렇게까지 무슨 공적인 권한과 책임과 능력, 자격을 갖췄다는 듯이 얘기하고 선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대외 행보가 잦았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입니다. 근데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선전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의심되면 과거 기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의 권양숙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숙만 유독 튀었을 뿐.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있지 않습니까? 김윤옥 여사가 무슨 한식 세계화를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비판했습니다. 그런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 부인이 뭔가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비판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김건희 여사의 이런 대외 행보에 대해서는 옹호를 해야 됩니까? 왜 김건희 여사의 이런 유독 튀는 언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 무슨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위기로 몰아넣고 무슨 보수를 갈라치게 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소위 뭐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고 거기에 대한 제언이자 조언입니다. 뭐냐? 자격 없는 사람들은 나서지 말아야 된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섰을 때 꼭 문제가 생긴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섰을 때 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거 우리 한 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한 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그 빌미를 제공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미 많은 내용들이 쌓이고 쌓였다는 게 이 여의도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위기에 정말 그야말로 일조했다는 거는 긍정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일각에서 소위 보수를 자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그냥 맹목적으로 옹호하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두둔하거나 이런 사람들 정말 극소수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이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나서고 있고 이게 가리킨 듯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고 그런 언행을 선전하는 게 과연 이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김건희 여사가 나서는 게 이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김건희 여사가 나서는 게 과연 이 보수 우파의 정권 재창출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용산,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직언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언을 정말 이렇게 충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는 더 이 민심에도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 약속에도 정말 구애받지 않고 마치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그런 태도로 이런 독자적인 대외 행보를 더 강화할 것 같다.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석을 맞아서 좋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불가피성을 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이라도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정윤님, 김경님, 조민철님, 뭉크님, LHS 혜진님께서 댓글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다른 영상 시청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제 채널과 영상을 다른 분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